뉴스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입니다. 정치에 대한 쉽고 풍부한 해설, 듣다 보면 정치 무관심층도 혹 하게 됩니다. 포복절도하게 될 분을 한 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셨고요.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유인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초대 정무수석이 아니라 네. 유일 정무수석. 유일 그런가요? 없어요, 뒤에. 그러니까 자꾸 초대라고 하면 뭐 계속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음부터 유일 정무수석. 유일 정무수석으로. 유일무이한 정무수석님 모셨습니다. 가끔 제가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 통해서 듣다가, 어떻게 저렇게 속 시원하게 한국 정치를 비판하고 핵심을 딱 찌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찬이시죠. 문재인 정부 이제 1년이에요. 다음 주면. 지금 지난 1년간의 변화, 정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해왔으니까 뭐 이만한 지지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망월동에서 네. 연출되지 않은 왜 네. 5.18 동의 맞습니다. 예. 끌어안는 거랄지 예. 또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진솔한 면이 네. 그 전임하고 또 너무 이게 대비가 돼가지고 예.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이제 준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관리를 예. 큰 갈등을 유발하지 않게끔 네. 이제 잘 관리를 예. 왔는데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네. 이제 이런저런 좀 걱정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예. 노무현 정부 1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이 예. 무슨 저런 게 대통령이 됐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여러 가지. 네. 이제 그분의 그리고 그 전까지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오랜 경륜을 쌓았던 김영삼, 김대중 네. 이제 이런 분들이 했고 또 이회창 총재가 다 다음 대통령 이회창 총재라고 네. 다 돼 있던 데서 맞아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정권을 이렇게 탈취하겠다. 예. 이 봉변으로 생각을 했지. 예. 처음부터 예. 이 땅에 저 언론들, 보수 언론들도 예. 대통령 보통 허니문 기간 같은 네. 것도 없이 예. 무슨 후원회장 하는 분이 땅을 어디다 어쨌니, 장수천이 어쩌니, 그 밑에 수행비서가 선거 때 도와준 사람하고 청주 가서 술 한잔 먹은 것까지 그때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각에 하도 억울하니까 또 나가서 한번 또 거칠게 또 춘추관 가서 또 못 참고 예. 한마디 하시고 악순환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촛불혁명이라고 네. 하는 환경이 있었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통이 큰 분인데 어떤 게 통이 크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기에는 대연정을 네. 임기 말에 가서 제안한 걸로 아시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부터 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고 그걸 국회 시정연설에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제도만 좀 바꿔다오.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예.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해주시면 예. 국회 다수당 내지 다수연합에게 예. 총리 추천권을 드리겠다. 네. 그러니까 조각권도 드리겠다고 그랬어. 그때 아무리 선거제도가 바뀌어도 다수당 내지 다수파라고 하는 건 영남을 기반으로 한 그렇죠. 정당을 예. 상정하신 거거든요. 제가 사실 정무수석으로 아마 노무현 대통령한테 유일하게 미션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해줄 테니 선거구제나 좀 협상을 해보시오 해가지고 홍사덕 원내 총무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하다가 결국은 잘 안 되긴 안 됐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처음부터 그 연정이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진영 간에 예. 또는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는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 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분인데 이상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맨날 편가르기 정치만 했다. 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돼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언론의 문제였을까요? 네. 보수 언론의 뭐 이 갈등. 예. 근데 그러고 이제 예. 그 다만 성격이 좀 이 양반이 이게 원고대로 연설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로 네, 생각나. 생으로 하다 예. 보면 좀 표현이 거칠고 해가지고 그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냥 연설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예. 충실하게. 항상, 예. 그래 원래 대통령은 예. 원고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은 아주 예. 그 모범 답안대로 예. 모든 것 뭐 원고에 충실하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즉흥 연설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격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막 어떨 땐 또 워낙 주위 환경에 예. 몰아붙이고 하니까는 예. 한마디씩 했다가 자꾸 뭐 편가르는 대통령 네. 뭐 그랬지 실제로는 상당히 통이 큰 분이었고 처음부터 네. 그 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네. 해봤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 청와대 참모들이 그 가령 그 당시 이제 민자당이었나 한나라당인가 네. 뭐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 한나라. 민자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예. 의총을 합동으로 하면은 예.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따로따로 하니까. 예. 뭐 그냥 서로 그렇게 당리당략 때문에 네. 또는 서로 이게 접하는 정보가 달라가지고 네. 오해를 하고 그러지. 그 한번 같이 하면? 합동의원총회를 해서 예. 어떤 사안을 놓고 예.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 저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가서 진솔하게 토론하다 보면 네. 그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뭐 그래 큰 차이가 나냐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셨어요. 이런 측면은 잘 안 알려진 그러네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본심이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 국회 안에서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맨날 그렇게 머리 뜯고 싸우냐. 그게 국민들에게 주는 일종의 이제 반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 뭐 예. 이런 것만 갖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난 1년간 쭉 보실 때 가장 야 저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대단한 장면이다. 이건 어떤 장면이세요? 지난 1년간 뭐 돌아보시면. 1년이라는 건 요 최근에 뭐 네, 금년 워낙. 들어서 금년 들어서 남북 관계가 뭐 태풍이 몰아쳤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는 뭐 예. 빼기로 하면은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아쉬운 면을 얘기하려고 이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당선되자마자 예. 야당 당사를 방문을 했어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날 그날 5월 10일 날 아침에. 그리고 예. 이제 그때 원내 대표를 청와대 상춘제로다가 예, 초대를 할 때 맞습니다. 원내 대표 오는데 대통령이 미리 나와 기다리는 법은 역대 없었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그 본관에 있으면 다 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입장을 예. 한참 좀 기다리게 하고 하는 게 아. 상례죠. 예.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아니, 하셨죠. 물론 그건 그동안의 관례가 관례가. 그런 건데 예. 그러나 상춘제 뭐 비서실장 그 수석들 예. 미리 나와 기다리고 한 사람이 저기 가서 이렇게 예. 마중 나가고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책상 탁자까지 예. 대통령이 그 참모하고 같이 나르고 해서 야, 이 참 협치에 어지간히 공을 들이겠구나. 예.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마 그런 모습도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주 좀 근데 이제 좀 비판을 하자면 네. 그때뿐이었어요. 예. 야당 당사 방문하고 예. 탁자를 미리 가서 예. 옮기고 하길래 예. 야당에 상당히 좀 공을 예. 그 협치를 위해서 지금 더군다나 여서야되니까 예. 그런데 물론 뭐 관련 수석들이 나는 네. 애를 쓰기야 쓰지만 예. 그거는 좀 이제 물론 야당 지금 홍준표 대표가. 예, 워낙 존경스러울 만한 일만 하니까 홍준표 도대체 대표가 정말 존경스러울 만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알아서 네. 새겨 들으시고 그러니까 네. 이런 소리 하면 또 저 막 욕이 오더라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같은 놈하고 협치를 하란 말이냐 뭐 이러고 오지만 네. 그래도 해이죠. 어쩔 거냐고요. 네. 그 국회라고 하는 것도 국민이 예. 선출한 대의기구인데 그리고 모든 건 거길 통하지 않고는 네. 그
되는 일이 없는데. 예. 근데 그 대목에서 예. 맨 처음에 아주 그 당선되자마자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네. 뭐 이랬을 때는 문 대통령이 하여튼 이 협치에는 굉장히 공을 들이겠구나 했는데 네. 그 후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때뿐이었다. 뭐.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 냉면 국물이라도 좀 싸우지 그러냐. 우리는 국물 맛도 못 봤다. 이렇게 한국 얘기를. 정상회담 하는데 원래 네. 이게 그건 어떻게- 정치인들은 네. 참여를 안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뭐 추미애 대표나 우리도 만찬에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예. 설이 맞아요. 근데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당은 둘이냐. 그러니까 당 대표만 가면 되지 원내대표는 왜 갔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글쎄 있고. 뭐 근데 뭐 좀- 북측에서 먼저 명단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니까 여기도 격을 좀 맞춰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쪽이 들었습니다. 무슨 정당 대표가 뭐 정당이 정당이 있나요? 없으니까. 하나 정당이 있잖아요. 노동당. 그 만약에 또 아니라고 하면 예. 뭐 문 대통령 말씀대로 남북 관계라는 게 무슨 유리 그릇 운반하듯이 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저거 또 홍이 왔다가 그냥 유리 박살나 버릴까봐 하는 걱정도 예. 좀 이해 가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갈 거면 네. 뭐 또 훈일담으로 나오는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홍이 좀 딴소리 하면은 뭐 아주 대범하게 하려고 그랬다 하는 얘기가 뭐 예, 나오대요. 예. 그랬으면 불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그, 홍준표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이 그 남북 정상회담 잘 됐다고 하고, 특히 이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지지율이 80%가 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분의 이런 정치는 어떤 의도가 깔렸다고 봐야 됩니까? 뭔 의도고 뭐고 뭘 개뿔도 몰라 저러는 거지. 아니, 저 사실 홍준표 네. 대표하고는 네. 인연이 많아요, 제가. 아. 저희가 검사를 그만두고 네. 처음에 정치를 할 때 네. 너 어느 당에 가고 싶냐. 그때가 96년 총선을 앞두고거든요. 그때 이제 물론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민자당이 있었고 예. 김대중 총재가 왜 네. 새정치국민회의라고 그렇죠. 분당을 해서 네. 사루당을 차렸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 뭐 이기택, 김원기 뭐 네. 이런 분들 이제 공동 대표로 한 소위 꼬마 민주당이라는 네. 게. 그 자기는 정치를 하면은 이 당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꼬마 우리 당 민주당에서요? 그럼요. 홍준표 대표가요? 그럼요.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 입문하면서 아. 그래가지고 또 이기택 대표도 예. 만나서 예. 지역구도 어디를 하는 걸 대개 의논을 하고 예. 그때 뭐 노무현 의원 예.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 이제 92년까지 하여튼 이철 의원 예, 우리 이철. 당에 예. 여러 저 사람들 꼬마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도 계시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도 계셨나요? 아니 거기야 거기는 이제 저쪽이고. 저기 예, 선생님 예, 선생님 따라서. 따라가고 이제 예. 여긴 좀 선생님한테 삐딱한 사람들 모임이었으니까. 네. 근데 그 어쨌든 여러 사람 다 만났어요. 만나서 홍준표 지역구까지. 그럼요. 그럼 그때 근데 지역구는 어디를 홍준표 송파 쪽이었을 거야 송파? 아마. 근데 예. 어쨌든 그렇게 됐다가 예. 아니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예. 그때 저도 그 홍준표 대표 아파트까지 갔었어요. 노무현, 김정길, 뭐 이철, 예. 뭐 여러 사람이. 예. 아니 당신 이럴 수가 있냐. 예. 다 오기로 해놓고 해놓고. 그랬더니 대통령이 전화를 하셨는데 왜 합니까? YS가 전화를. 직접? 뭐 이쪽 민주당으로 남는다 하니까 일로 오라고. 뭐 예. 자기 말로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뭐 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전화하는데 예. 왜 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면서 네. 그 양김이 버티는 그 아무래도 거기 가는 게 훨씬 당선 가능성도 높고 네. 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 꼬마 민주당을 자기가 선택할 자기 의지로 예. 우리가 가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 자기 의지로 본인이 하려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꼬마민주당에.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야 뭐 네. 그때 뭐 안 되는 짓구 모래시계 속에서 검사 아닙니까? 뭐 그건 또 이론이 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어찌됐든, 예. 어찌됐든 뭐저 당선 가능성이 예. 없다고 다 그때야 양김 시대야 다 양김 아니면은 그렇죠. 예. 이 판에 끼질 못한다고 네. 하던 시절에 여기를 선택하려고 했었던 인연이 96년부터 있고 그 친구는 이제 네. 그 민자당으로 가서 배지를 달았다가 또 선거법으로 뭐 날라가고 예, 예. 뭐 등등에 예. 있고 뭐 17대 때는 그 뭐 같은 상임위원장을 했어요. 나는 네. 행자위원장을 하고 거기가 예. 환노위원장을 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 더러 이렇게 보고 했는데 사람이 네.
화통하고, 예. 뭐, 전 꽤 괜찮은 친구로 봤어요. 예. 아주 극단적이지도 않고. 예. 근데 예를 들어 김문수 지금 지사 같은 네, 경우가 네, 예. 원래 이 노동운동을 하고 할 때도 극단적이었던 사람이 극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전 흐름이라고 봐요. 아, 극단적인 그러면 원래 쪽에서 극좌와 극우는 전 통한다고 통한다고. 봐요. 예. 남극하고 북극이 다 춥잖아. 서로 예. 통하는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 친구는 뭐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좀 그 중도의 가치를 네. 원래 가졌던 친구가 왜 이번에 예, 왜 그런 이 지사를 거예요? 예. 하고 돌아와가지고 네. 처음에 저는 무슨 재판이 걸려서 아. 그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 이제 성완종 리스트 작년까지. 때문에. 예. 뭐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증거가 있니, 뭐 뭘 예. 어쩌니, 뭐 예. 그러니까 그게 초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좀 저러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판결도 끝났고 법원 네. 그 예. 법적인 문제도 했고 했는데 왜 저러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요새. 그렇군요. 근데 저거는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저게 선거 끝나고 뭐 이제 저기 당을 계속 참패하고 나서 그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선거 참패하고 무슨 재주로다가 지가 당을 장악하고 계속 가요. 그건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야지. 그리고 그건 전만 불행한 게 아니라 예. 저는 지금 여당한테도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 또 자꾸 오만해진다 소리 나오고 이번 예. 여당에도 공천에서 예. 이번엔 좀 시끄럽잖아요. 원칙보다는 뭐 이렇게 전략 공천이 단수 네. 공천을 예. 좀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런 거죠. 네. 이번에 누가 나와도 될 것 같다. 자만이 있는 깔리는 이게 거예요. 깃발만 꽂으면 된다. 예,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저러면 저것도 예. 결국은 아하. 나중에 선거 때 그 시민들이 그런 거 조금 오만하면 바로 알아봐요. 네. 티가 나니까. 예. 좀 걱정스러운데. 예. 근데 저게 다 그러니까 여당한테도 안 좋고 네. 자유한국당에도 안 좋은 거래. 그러니까 야당이 건강하게 서야 네. 우리도 조금 더 잘해서 점수를 좀 달라고 해야지. 네. 저렇게 반사이익으로 예. 하다 보니까는 여기도 같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네. 저건 홍준표만 망가지고 예. 자유한국당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예. 여당까지 같이 망가진다. 한국 정치가 같이 무너지는 거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좀 전화를 좀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홍준표 대표. 우리 같은 백수 전화를 받겠어요. 요새 걔가 네? 상당히 콧대가 쓸 텐데. 콧대가 세서요? 그래도 윤태원님 전화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얘기 한들. 예. 말 안 들어요? 후배가? 들어갔어요 귀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분단 73년 만에 새로운 정치 체제가 열리는 거고, 새로운 한반도가 열리는데, 여태 빨갱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빨갱이 지가 빨갱이지 뭐. 그 옷도 빨간색 아니에요. 그러고 반대만 하잖아요. 그 누구 보고 빨갱이야. 빨갱이 지가 김시롱. 빨갱이는 자기면서 남한테 그런다. 예. 아니 반대만 하는 사람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요새 반대만 하는 사람이 누구? 그리고 거기 당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요새. 그러니까요. 참,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어지간해야 뭐 만나서 좀, 이분 또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이게 뭐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도 법조인이긴 한데 네. 말이죠. 이게 좀 상식적으로 좀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저쪽에 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상대해서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근데 측면이 그래도 있잖아요. 해야죠. 그래도 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의 임무죠. 그게 대통령 임무다. 그 국민이 뽑은 권력이 대통령 권력이 있고 의회 권력이 있는데 네. 모든 건 여기를 통해야 또 아하. 법제화가 될 수 있고 정책을 펴나갈 수가 있는데 네. 거기 무려 120석에 가까운 제1야당 대표가 네. 암만 대화가 안 된다고 해도 네. 그래 작년부터 예. 그 홍 대표는 따로 한번 불러라. 예. 아니면 홍 대표의 거기 원내대표, 예. 뭐 정치기 의장. 네. 저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거 많이 했습니다. 당별로. 당별로. 예, 뭐 따로따로. 예, 한나라당 또 예. 자민련 JP와 예. 거기 지도부 뭐 예. 이래가지고 예.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네. 아니 대통령이 그런 거 하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이지. 그거 안 하고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저 과반의 의석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냥 네. 오다 내려가지고 그냥 국회를 무시하고 네. 과반 정당 가졌을 때 그게 피단이었다면 네. 지금 더군다나 뭐 여소야대인데 그걸 해야죠. 네. 거꾸로 생각하면 제1야당 대표가 네. 저기
그 6석 당 대표하고 예. 우르르 5명 부를 때 같이 오라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존심 안 상하겠어요. 존심이 상했을 거다. 예, 예, 예. 따로 한번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작년부터 여러 사람들이 아, 청와대에 했는데 이제 만나. 그걸 요번에서 이제 예,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만나. 했어요. 그 대목은 전 문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을 고쳐야죠. 예, 어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서로 안 돼서 예. 뭐이 잘 안 돼도 네. 그래도 또 만나고. 그리고 또 만나고 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차기 대통령은 야당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데. 쓰는데 네. 저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아하. 또 되는 거고 그렇지 네, 않겠어요? 그렇군요. 예, 그게 정치다. 예, 그럼요. 예, 그렇게 설득하고 이게 좀 끌어내고 뭐 이러는 게 정치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끌어냈는데 홍준표 대표 못 끌어낼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될까요?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셨잖아요. 예, 비서실장. 아니 그때는 제가 민정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친하셨어요? 제가 선임 수석이에요. 참고로. 선배. 아니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이 제일 더도- 선임이고 비서실장 정무수석 수석? 그다음에 저 민정수석이지. 아, 예. 넘버 3군요. 아니 물론 실장급이 정책실장이라 예, 이제 예. 더 있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예. 그랬어요. 그때 그 좀 친하셨습니까? 같이 일하실 때 어떠셨어요? 저 같은 양아치하고 친했겠어요? 범생이과인데. 범생이에요? 문재인 네. 대통령은 범생이에요? 범생이고. 아, 저- 주로 그리고 어떤 예. 업무에 엄청 시달렸어요. 업무에 이가 엄청 이가 다 상했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 엄청 열심히 노무현 일하셨다. 대통령이 예.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예. 그 워낙 신뢰를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모든 거 뭐 지율 스님이 뭐 단식해서 곧 돌아가시니만이 예, 예, 지율 그건 스님 우리 단식을 정무가 해도 되는데 예. 그건 또 부산 천성산하고 관련돼 맞다. 예,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도 하시오. 화물연대 예, 또 화물연대 파업. 네. 정권 초에 생겼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 예. 이 양반이 대통령 미국 방문 예. 떠나서 예. 그것도 민정에서 하시오. 모든 업무가 예.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봐도 유인태 저거 술이나 처먹고 이 일을 잘 처리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 그런지 맨 민정수석한테만 예, 일을 그냥 계속. 다 맡기니까. 아, 그러면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냥 예. 야당하고 그거 예. 선거법 그거나 좀 해보라고 예. 한 거 말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의 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사실은 유인택 수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대통령 때문이죠. 대통령이 저보고 하려면 그거 뭐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예. 왠지 유인템 불안했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때 믿을만 했고 예. 그러셨던 예. 모양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일을 하실 때 두 분께서 뭐 따로 소주도 한잔 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막걸리도 하시고. 거기는 뭐 일 예. 때문에 아. 그러고 예. 술을 뭐 하기는 좀 해요. 네. 제가 한 따로 근데 그건 예. 청와대 나오고 나서 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는 예. 소주를 몇 차례 예. 해봤지. 예. 청와대 있을 때는 뭐 소주 한 잔 같이 이렇게. 어. 아니, 그러니까 일만 하셔. 관자에서 뭐 이렇게 예. 해서 하는 거 말고 예, 예, 따로 예. 어디 가서 인간적으로. 술집 가서 예, 술집 뭐 그런 가서. 건 없었고. 예. 그리고 그때 하여튼 제 느낌엔 예. 좀 깝깝한 사람이었어요. 왜 있잖아요 그 좀 꽉 막힌 범생이. 예. 근데 나무랄 수는 없지. 예. 원칙을 지키고 하니까. 네, 원칙주의자. 네, 원칙주의자고. 예. 그러니까 뭐 저 정찬용 인사보좌관이 예, 예, 예. 정찬용 수석. 예, 뭘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뭐 영화 걸리면 예. 그냥 얄짤없어요. 그 문재인한테 가면. 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어떠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인사추천. 뭐 걸리잖아요. 예. 심지어 네. 뭐 저기 누구 그 아주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네. 사람이 옛날에 음주운전 한 번 한 게 있어요. 누구예요? 근데 됐어요 뭐 이거는. 근데 저기 뭐야. 예. 그 아주 조그만 예. 예산 100억도 안 되는 조그만 예. 산하기관이야. 예. 그것도 안 된다고. 아, 문재인 대통령. 예. 예. 음주운전한 사람 안 된다. 아니, 음주운전은. 아. 근데 요번에 뭐 음주운전 사람을 장관을 시키려고 그러대. 그래서 옛날 원칙이 네. 많이 무너졌구나. 네. 어디다가 한번 옛날 원칙이 많이 무너져가. 줬던 일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비서실장 했을 때 그분의 이제 캐릭터, 뭐 이런 것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이신가요? 아니면은, 그건 뭐 제가 잘 몰라요. 저는 비서실장 할 때는 네. 국회로 갔고. 예. 근데 어쨌든 하여튼 예. 사람이 굉장히 예. 좀 또박이라는 말 아시는지 예, 몰라. 또박이. 또박이에요. 또박이. 예. 그냥 원칙대로. 그 사석에서 예, 예. 소주 한잔 하실 때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는 예. 그 얘기는 또 딴 얘기고. 정치하라고.
뭐 그때는 정치 안 하신다는 게 굉장히 강렬했잖아요. 그래,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뭐 됐어요 뭐. 뭔가 기사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왠지 하나하나 풀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다음에가 시간 안 됐나? 됐네. 시간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났네 뭐. 지난. 근데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 큰 그 진전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어쨌든 한반도 전체 그리고 동북아의 이제 안보 균형까지도 아주 큰 차원에서 이제 정치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국민들의 그 생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면 올해는 이게 삶이다, 뭐 이게 삶이냐에 대한 답을 구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 그렇죠. 건데요. 이건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니냐. 글쎄 뭐 그렇다고 그러죠. 네. 여러 가지 우리 뭐 경제가 전반적으로 뭐 더군다나 뭐 우리 특히 그 대기업들도 뭐 그렇다고 그게 무슨 뭔 효과도 없었지만 낙수 효과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매일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뭐 이렇다고 그러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 좀 북방 경제가 만약에 이번에 북미회담 잘 돼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의 큰 그 먹고 살 길을 같이 윈윈하는 남북이 개성공단에 갔던 분들 대부분 돈 많이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 인건비 올라가고 하니까 중국인이 뭐 다 뺏겼죠. 베트남, 그렇죠. 동남아시아로. 근데 그때 개성공단의 인건비가 엄청 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던 업체들 꽤 벌었어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개성공단의 한 10배쯤을 물론 그렇게 키우기로 돼 있었는데 그나마 뭐 그것도 못하고 한 거니까 지금 그 개성공단에 왜 입주했던 업체나 이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기대에 차 있더라고요. 저걸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솔하게 토론하다 보면 그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뭐 그래 큰 차이가 나냐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셨어요. 이런 측면은 잘 안 알려진 노무현 대통령의 그 본심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 국회 안에서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맨날 그렇게 머리 뜯고 싸우냐. 그게 국민들에게 주는 일종의 이제 반정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 뭐 이런 것만 갖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난 1년간 쭉 보실 때 가장 저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대단한 장면이다. 이건 어떤 장면이세요? 지난 1년간 돌아보시면. 뭐 1년이라 그러면 요 최근에 뭐 금년 들어서 남북 관계가 뭐 태풍이 몰아쳤으니까 그 얘기는 뭐 빼기로 하면은 근데 이제 오히려 아쉬운 면을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당선되자마자 야당 당사를 방문을 했어요. 했잖아요. 맞아요. 그날. 그날. 5월 10일 날 아침에. 그리고 이제 그때 원내대표를 청와대 상춘제로다가 초대를 할 때 원내대표였는데 대통령이 미리 나와 기다리는 법은 역대 없었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그 본관에 있으면 다 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입장을 한참 좀 기다리게 하고 하는 게 상례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죠. 물론 그건 그동안의 관례가 그런 건데 그러나 상춘제 뭐 비서실장 그 수석들 미리 나와 기다리고 한 사람이 저기 가서 이렇게 마중 나가고 그리고 심지어 뭐 책상 탁자까지 대통령이 그 참모하고 같이 나르고 해서 이 참 협치에 어지간히 공을 들이겠구나.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러한 모습도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아주 좀 근데 이제 좀 비판을 하자면 그때뿐이었어요. 야당 당사 방문하고 탁자를 미리 가서 옮기고 하길래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이 무슨 저런 게 대통령이 됐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의 뭐 그러고 그 전까지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오랜 경륜을 쌓았던 뭐 김영삼, 김대중 뭐 이제 이런 분들이 했고 또 이회창 총재가 뭐 다음 대통령 이회창 총재라고 다 돼 있던 데서 맞아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정권을
이렇게 뭐 탈취당했다. 예. 이 봉변으로 생각을 했지. 예. 그 처음부터 예. 이 땅에 저 언론들, 보수 언론들도 예. 대통령 그 뭐 보통 허니문 기간 같은 네. 것도 없이 예. 무슨 뭐 후원회장하는 분이 땅을 어디다 어쨌니 장수천이 어쩌니 뭐 그 밑에 수행비서가 선거 때 도와준 사람하고 뭐 청주 가서 술 한잔 먹은 것까지 그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각에 하도 억울하니까 또 나가서 뭐 한번 또 거칠게 또 춘추관 가서 또 그 못 참고 예. 한마디 하시고 악순환이었잖아요. 예. 거기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촛불혁명이라고 네. 하는 환경이 있었고 네. 또 저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통이 큰 분인데 어떤 게 통이 크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기에는 대연정을 네. 임기 말에 가서 제안한 걸로 아시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돼서부터 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고 그걸 국회 시정연설에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제도만 좀 바꿔다오. 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예. 3분의 2 이상의 그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해 주시면 예. 국회 다수당 내지 다수연합에게 예. 총리 추천권을 드리겠다. 네. 그러니까 조각권도 드리겠다고 그랬어. 아. 그때 아무리 선거제도가 바뀌어도 다수당 내지 다수파라고 하는 건 영남을 기반으로 그렇죠. 한 정당을 예. 상정하신 예. 거거든요. 제가 사실 정무수석으로 아마 노무현 대통령한테 유일하게 미션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해줄 테니 선거구제나 좀 협상을 해보시오 해가지고 아. 홍사덕 원내 예. 총무였습니다. 예, 예. 당시에. 예. 이제 하다가 결국은 뭐 잘 안 되긴 안 됐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 처음부터 그 연정이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니고 예. 이 나라가 진영 간에 예. 또는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는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 네.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분인데 이상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맨날 편가르기 정치만 했다. 예.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돼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언론의 언론. 문제였을까요? 네. 보수 언론의 뭐 이 갈등. 예. 근데 그러고 이제 예. 다만 성격이 좀 이 양반이 이게 원고대로 연설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로 네, 생으로 하다 예. 보면 좀 표현이 거칠고 해가지고 그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냥 연설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예. 충실하게. 항상, 예. 그래 원래 대통령은 예. 원고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 대통령은 아주 예. 그 모범 답안대로 예. 모든 것 뭐 원고에 충실하잖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즉흥 연설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격정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막 어떨 땐 또 워낙 주위 환경에 예. 몰아붙이고 하니까는 예. 한마디씩 했다가 자꾸 뭐 편가르는 대통령 뭐 그랬지 실제로는 상당히 통이 큰 분이었고 처음부터 네. 그 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예. 해봤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 청와대 참모들이 가령 그 당시 이제 민자당이었나 한나라당인가 네. 뭐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 한나라당. 민자당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예. 의총을 합동으로 하면은 예.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 따로따로 하니까. 예. 뭐 그냥 서로 그렇게 당리당략 때문에 네. 또는 서로 이게 접하는 정보가 달라가지고 네. 오해를 하고 그러지. 그 한번 같이 하면? 합동의원총회를 해서 예. 어떤 사안을 놓고 예.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 저런 시각을 가진 사람을 예. 야당에 상당히 좀 공을 예. 그 협치를 위해서 지금 더군다나 여서야 되니까 예. 그런데 물론 뭐 관련 수석들이 나는 네. 애를 쓰기야 쓰지만 예. 그거는 좀 물론 야당 지금 홍준표 대표가. 워낙 존경스러울 만한 일만 하니까 홍준표 도대체- 대표가 정말 존경스러울 만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알아서 네. 새겨 들으시고 그러니까 네. 이런 소리 하면 또 저 막 욕이 오더라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같은 놈하고 협치를 하란 말이냐 뭐 이러고 오지만 네. 그래도 해이죠. 어쩔 거냐고요. 네. 그리고 국회라고 하는 것도 국민이 예. 선출한 대의기구인데 그리고 모든 건 거길 통하지 않고는 네. 되는 일이 없는데 예. 근데 그 대목에서 예. 맨 처음에
아주 그 당선되자마자 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네. 뭐 이랬을 때는 문 대통령이 하여튼 이 협치에는 굉장히 공을 들이겠구나 했는데 네. 그 후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때뿐이었다 뭐.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 냉면 국물이라도 좀 싸우지 그러냐. 우리는 국물 맛도 못 봤다. 이렇게 남북 얘기를. 정상회담 하는데 원래 네. 이게 그건 어떻게- 정치인들은 네. 참여를 안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 뭐 추미애 대표나 우리도 만찬에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예. 설이 맞아요. 근데 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당은 둘이냐. 그러니까 당 대표만 가면 되지 원내대표는 왜 갔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글쎄 있고. 뭐 근데 뭐 좀- 북측에서 먼저 명단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니까 여기도 격을 좀 맞춰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쪽이 들었습니다. 무슨 정당 대표가 뭐 정당이 정당이 있나요? 없으니까. 하나 있잖아요. 노동당. 그 만약에 또 아니라고 하면 예. 문 대통령 말씀대로 남북 관계라는 게 무슨 유리 그릇 운반하듯이 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저거 또 홍이 왔다가 그냥 유리 박살나 버릴까봐 하는 걱정도 예. 좀 이해 가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갈 거면 네. 뭐 또 후일담으로 나오는 얘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홍이 좀 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입니다. 정치에 대한 쉽고 풍부한 해설. 듣다 보면 정치 무관심층도 혹 하게 됩니다. 포복절도하게 될 분을 한 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참여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셨고요.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유인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초대 정무수석이 아니라 네. 유일 정무수석. 유일 정. 그런가요? 없어요 뒤에. 그러니까 자꾸 초대라고 하면 뭐 계속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음부터 유일 정무수석. 유일 정무수석을 유일무이한 정무수석님 모셨습니다. 가끔 제가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 통해서 듣다가 야 어떻게 저렇게 속 시원하게 한국 정치를 비판하고 핵심을 딱 찌르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찬이시죠. 문재인 정부 이제 1년이에요. 다음 주면. 지금 지난 1년간의 변화 정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해왔으니까 뭐 이만한 지지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뭐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망월동에서 네. 그 연출되지 않은 왜 네. 5.18 맞습니다. 동의 예. 그 끌어안는 거랄지 예. 또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진솔한 면이 네. 그 전임하고 또 너무 이게 대비가 돼가지고 예.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 지지를 이제 준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 관리를 예. 큰 그 갈등을 뭐 유발하지 않게끔 네. 이제 잘 관리를 예. 왔는데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네. 이제 이런저런 좀 걱정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예. 노무현 정부 1년하고 비교하면 좀 어떠세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